인도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좀 나눴습니다만은 도시화가 35밖에 안 된단 말이죠. 예. 3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박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섬 떠다니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한국인 기업들이 들어가서요. 65% 넘 70%가 농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주가 있는 농촌이고 핍박받고 서름받고 한 사람들인데 다 연계가 돼가지고 도시랑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봉건적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봉건적이고 보수적이고 쉽게 말해서 도시 하나만 봐가지고는 인도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인도에 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카슈미르 그리고 동북 지역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인도에 관한 저도 이제 이광수 교수님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단어들이 몇 개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 이해 안 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인도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막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도 이제 얼추 이제 보다 보면 무슨 어떤 사건이구나 아니면 어떤 성향이구나 알겠는데 이 단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낙살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막 경제에서도 나오고 정치에서도 나오고 역사에서 나오는데 오늘은 이 낙살이라는 이 단어, 이 존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살이라는 것은 특별한 뜻이 없는 동네 이름이죠. 동네 낙살바리라고 하는 네, 그 이전 시간에 했던 그 당모가지 있는 실리구리 코리도 네네. 그 위에 맨 위에 이제 그 접경지대에 방글라데시하고 이제 웨스트벵갈하고 접경지대에 있는 네팔하고 세 군데가 접경지대에 있는데 한 요 정도 되겠군요 보면은. 예. 당모가지고 저 위에 있는 건데 여기 아니 더 오른쪽으로 여기요? 낙살바리라고 하는 건데 네네. 낙살바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마오주의자들의 농민 혁명이에요. 마오주의자. 모택동주의자.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낙살바리라는 것은 동네 이름이니까 지역 이름이니까. 네네. 그건 낙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즘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하면 형용사라든가 그래서 이제 낙살까지만 써버리는 거죠. 바리는 빼고. 동네 이름이군요. 그러니까. 예. 근데 아니면 이제 낙살 거기다가 이제 영어로 ITE 형용사형을 만들어서 낙살라이트 이렇게 이제 주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낙살라이트면 이제 주의 이렇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네 이름. 예, 낙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완전 공산당. 공산당. 예. 근데 공산당의 역사를 잠깐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왜 인도는 공산화가 안 되냐? 인도는 농민운동이 왜 없냐? 농민운동이 없긴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요. 중국과 인도가 거의 비슷하게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이 돼요. 20세기 이후에 1917년에 이제 볼셰비크 레볼루션이 이제 생기고 난 이후에 전파가 되면서 1920년대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이제 중국이 24년이고 인도가 25년이니까 공산당이 만들어질 거예요. 공산당이 창립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은 소위 프롤레타리아가 농민도 가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소련에서는 농민은 프롤레타리아가 될 수가 없다. 역사 의식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만이 그렇죠. 산업화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해서 이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서프레스 클래스가 탄압받는 사람이 이제 농민인데 그래서 이제 마오주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소위 소련식 방식의 프롤레타리 혁명을 주장해서 도시혁명, 게릴라 혁명 이런 사람 다 실패를 하고 다 실패하고 죽고 그랬죠. 네, 다 릴리선 이런 사람 다 죽고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마오가 강시 소비에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해서 중국 전체를 이제 혁명으로 다 이제 그렇죠.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 마오가 전체를 적화할 때 49년도란 말이에요. 46년도에 데칸고원에 있는 텔랑가나. 그러니까 이제 하이드라바드라고 하는 그 프린슬리 스테이트에서 제일로 온순하고 영국 말 잘 듣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가장 봉건적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토후국으로 심어 놔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주민들 백성들을 통제를 잘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말이 되고 네. 그만큼 농민들의 반발이 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대화는 전혀 되지 않는 전선되지 나라. 않고. 그게 이제 하이드라바드예요. 예. 그 중에 이제 하는 곳이 이제 텔랑가나라고 하는 지역인데 텔랑가나. 네. 최근에 10몇 년도에 안드라프라데시에서 텔랑가나가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남부 4개주였는데 예, 예. 이제 남부 5개주예요. 그래서 남부 5개주가 됐군요, 보면은. 예, 그래서 텔랑가나가 떨어져 나갔어요. 네네. 그 텔랑가나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라프라데시하고 같은 언어를 텔루구라고 하는 언어를 같이 쓰는데 네네. 이 사람들은 이제 하이드라바드 쪽이고 네네. 이쪽 사람들은 마이소르 쪽이고 마이소르 좀 쪽이고. 전통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린슬리 스테이트가 소속이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텔랑가나는 지금 텔랑가나는 잘 살아요. IT 제약 이런 거 아주 발달을 해가지고 잘 살아서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예, 예. 그 텔랑가나에서 네. 마오주의자들이 농민 폭동을 일으킵니다. 무려 5년 동안. 5년 동안. 예, 그래서 오. 지주들을 다 죽이고 오. 전부 다 몰수해가지고 지주 땅 다 몰수를 해요. 오. 완전히 정말 뭐 옛날식 표현을 했다면 해방구를 만들었군요. 근데 마오가 똑같다니까요. 마오도 46년이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오는 계속해서 그걸 가잖아요. 그렇죠. 그 모델이 다 이렇게 예, 계속 성공을 해서. 진행했는데 예. 이쪽에서는 지주들 다 죽이고 다 뺏어가 몰수해서 다 나눠주고 막 엄청나게 나눠주고 5년 동안 해방구를 해서 만들어냈는데 네. 나중에 포기합니다. 손을 들어버려요. 예, 우리는 이 노선을 버리겠다. 그러니까 혁명 노선이에요. 마오 혁명 노선을 포기를 하고 인민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택해요. 가겠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예. 정권을 잡아야 되는 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예. 왜 그러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은 마오가 판단을 할 때 아무리 봉건성이 강해도 이것들 잡아서 죽이고 뿌리 뽑으면 뽑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민들의 힘이. 근데 인도는 이제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안 되겠다는 거죠. 5년을 해봤는데 예, 안 되겠다. 너무나 봉건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 뭐 요인이 영향이 있겠죠. 있는데 예. 힌두교도 영향도 크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간디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걸 포기를 하고 투표로 들어가자고 선거제도 안에서 뭔가 투쟁하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인도가 독립을 한 직후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 힘들이 텔랑가나 그러니까 지금에 보면 안드라프라데시 예.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깨랄라 이런 쪽에가 이제 인도 남부가 상당히 세고 네네. 그 위로 이제 오디시아 뭐 이렇게 이제 좀 세단 말이에요. 네네. 51년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52년도에 총선을 하는데 깨랄라에서 예. 공산당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세계 최초로 투표를 통해서 집권을 하는 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루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루는 공산당을 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고 중국 상황을 보면서 네.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많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유혈혁명을 싫어해요. 싫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 때 네. 주정부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주정부가 구성이 되더라도 네. 연방정부 대통령령으로 해산할 수가 있어요. 그 정부를 디솔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루가 그걸 해산시켜버려요. 합법적인 정부가 합법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네.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면서 한 이야기가 네. 우리나라가 또 다른 분리 독립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산당은 국가를 쪼개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루는 하나의 연방 국가를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중국같이 혁명을 일으켜서 해방 국가를 만들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없다.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네루도 상당히 사회주의에 그렇죠. 가깝잖아요. 상당히 예, 사회에 예. 가깝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자 어쩔래 네루 그러니까 인도 국민회의랑 함께 가냐? 우리는 어차피 이제 인민사회주의를 택하기로 했으니까 예. 함께 갈래? 투쟁으로 갈래? 혁명으로 갈래? 따로 갈래?
그러니까 이미 이제 혁명은 포기를 했고 네네. 야당을 할래 여당을 여당을 할래. 예. 그래서 여당을 내루를 지지하는 쪽에 하는 사람이 주 본류였어요. 예, 메인스트림이었어요. 네네. 당연히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커뮤니스트 파티 오브 인디아입니다. 네네. 그 사람들은 소련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네. 이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잘 아는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루하고 손을 합쳐서 네, 뭔가를- 수정주의, 자본주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가고 우리도 당으로서 예? 좀 뭐야 존재감도 좀 익히고 해서 좀 뭔가 좀 하자. 네네. 예? 그 조금씩 점진적 계획을 하자. 절충주의, 뭐 예, 타협주의, 예,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우리가 말이 공산당이지 우리는 공산당이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니까 다른 쪽은 바뀐 게 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농민들이에요. 그럼 바뀐 게 뭐가 있냐. 그렇죠. 네 기껏 니들 해줬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못 따라가겠다. 그때 중국이 인도를 전쟁에서 침략을 합니다. 중인 전쟁. 예, 예. 예, 예. 그게 1962년이에요. 62년. 예. 예.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인도 공산당에서 두 파로 나뉘어요. 하나는 우파, 하나는 좌파인데 네네. 좌파가 소위 말해서 마오주의자거든요. 마오주의. 우파는 이제 후르시초프 예, 소련 쪽이고, 스타일로. 그러니까 우파는 중국의 침략을 엄청나게 비난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하고 사고방식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좌파는 마오주의자들은 무슨 소리냐. 어쨌건 농민 해방 시켜주지 않았냐. 지금.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는 건데 네. 예? 국가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민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공산주의가 예? 세력을 확장시켜서 우리나라 침략했으면 환영을 해야지. 그렇죠. 농민 해방을 더 가까이 당길 수 있는 길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여론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이제 이쪽을 물어보면 그러면 전부 이제 우파 쪽이죠. 그렇죠. 예, 그럼 민족주의가 우선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설당을 이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커뮤니스트 파티 오브 인디아 가로 열고 막시스트 가로 닫고 그래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요. CPI하고 이렇게 가로하고 M 이렇게 찍히는 게 그거군요. 네, 그게 이제 CPI M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농민 혁명까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속았으니까 여당하고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찐이다. 반발을 해서 저항을 하면서 혁명은 못하더라도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커뮤니스트 파티 오브 인디아 M이 이제 62년도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농민 운동을 계속 이제 하는데 네네. 상황은 전혀 안 바뀌고 가장 중요한 게 치주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 농지개혁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토지개혁에 안 되고. 완전히 실패를 해서 예. 큰 왕국 같은 대지주만 없애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중농, 부농 그 네. 중간 정도 왕국 정도 왕 정도를 말고 그 사람들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개인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민다르, 네네. 이 자민다르. 중개인들, 기생지주 이 사람들도 전혀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투쟁을 하자라고 주장 커뮤니스트 파티 M에서 그 안에서도 커뮤니스트 파티 오브 CPI는 놔두고 그건 여당이니까 그건 놔두고 우리라도 좀 강력하게 투쟁을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의회주의자인데. 그래서 거기서 또 갈려요. 말도 안 된다. 그냥 말이 아니고 이건 정말 힘으로 보여줘야 된다. 뭐 그래서 우리는 의회주의 포기한다. 혁명으로 가겠다. 총으로 총과 힘으로 하겠다. 커뮤니스트 파티 오브 인디아 가로 열고 막시스트 하이픈 레니니스트 가로 닫고입니다. 다시 M 옆에 다시 또 L이 또 붙는군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낙살. 그 사람들이 소위 이제 낙살발이라고 하는 데서 67년도인가 67년도입니까? 그게 자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입니까? 인디라 간디가 소셜리스트라고 하는 정체성을 헌법에다가 집어넣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좋다. 한번 가자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텔랑가나와 버금가는 정도의 소위 해방구가 소위 낙살발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다
다 잡아 죽여버려요. 아, 지주들을 예. 다 처단해 버리는. 네, 다 처단해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마오식으로 간다. 다 죽이고 이제는 협상도 없고, 협상도 없고. 예, 무조건 딱 몰수해가지고 예. 무조건 다 균등 분배, 균등 행산. 그렇게 한다. 정부에서 들어와서 할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 다 죽여. 다 네팔로 네팔로 도망가 버리고, 아, 이쪽이니까. 방글라데시로 도망가 버리고, 예. 티베트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정부군 가면 또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근데 그 정부군이라는 것도 주정부군이에요. 연방 정부는 그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주정부군은 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내통이 돼가지고 네. 다 정보 세고, 그러니까 또 도망가고 또 다시 또 밤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에 이제 성공을 못 하고 네. 첫 번째가 투쟁, 그러니까 농민 운동이었다면. 네. 두 번째는 이제 폭력 무장 투쟁이죠. 무장 첫 투쟁. 번째는 이제 당을 통해서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무장 투쟁인데, 비합법 무장 투쟁을 예, 이제. 첫 번째 분위기는 이제 다 죽어요. 그렇죠. 예, 다 죽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완전히 이제 독종들만 이제 남는 거죠. 정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보면.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남아서 활동하는 게 지금 낙살 반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2008년도에 네팔에서 예. 즉 소위 공산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혁명을 끝까지 안 하고 선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권을 하는데 거기도 네팔도 마오주의자들이 또 예, 많이 있죠. 처음엔 마오주의자들이 정부 잡았는데 투표를 통해 가지고는 예. 막시스트들이 잡아요. 예. 그러니까 CPN이죠. 커뮤니스트 파티 오브 네팔 예. 막시스트. 근데 이거 마오주의가 아니에요. 마오주의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ML 거기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이제 정권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막 잡고 뭐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제 네팔 국민회의로 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네팔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저기 실리구리 예. 있는데 그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내려와서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위에 이제 거기가 지금 오디샤거든요. 예. 오디샤 그다음에 이제 위에가 찻디스가르 왼쪽으로 가 자르칸드 그다음에 이제 뗄랑간다 빨간 데가 네네. 이제 뗄랑간다 이제 여기가 산이 많아요. 산이. 그러니까 데칸고원은 지도를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데칸고원은 인도 이렇게 아대륙 반도 부에서 꼭 바다에 연해 있는 코스트 바다에 있는 해안가에 따라서 산이 이렇게 쭉 있어요. 산이 쭉 있고 그 위로 다 높아요. 예. 그리고 해안가는 이제 그 낮은 평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고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왼쪽 그러니까 서쪽은 높아요. 서쪽은 높거든요. 네네. 동쪽은 낮아요. 상대적으로 낮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동고서저잖아요. 한반도는. 예. 근데 이쪽은 서고동저예요. 반대구나. 그리고 여기는 중간중간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평야지대도 지금 보시면 노란 데가 있고 그 밑에 그 위에 노란 데 또 있고 그 밑에 빨간 데 있고 이제 여기가 완전히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산악 지역이. 초타나국부르 고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높지가 않고. 지형이랑 같이 봐야 되는구나. 보면은. 그래서 우리 지리산 비슷한 평야로 내려가서 활동하다가 또 산으로 들어가고 또 내려가서 활동하고 또 산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게릴라전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서부 데칸 같이 높아버리면 아무것도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못 오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화순 백아산 뭐 이런 데는 영남 알프스 이런 데 별로 안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갔다 금방 보급 투쟁하고 해서 싸우고 또 다시 또 올라와서 또 비트로 들어가고 또 그러면 또 못 잡고 이런 것이 비슷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잘 이용을 한 이용한 거군요. 보면 그 밑에 평야에 가면 이제 자기 동지들이 있고 이제 먹고 살고 전부 착취당하는 가난한 페산트들이고 그 중에 이제 전사들이 산 위로 올라가서 숨어 있다가 주로 이 사람들은 선거 방해 이 투쟁을 많이 선거 방해 투쟁. 그래서 투표가 시작이 되면 이제 대규모로 가서 전부 다 막 투표소 습격하고 투표를 못 하게. 그러니까 투표로 가는 공산당 CPIM 이것들은 또 너무나 큰 자기들의 적이에요.
원래 그렇죠. 갈라져 나간 게 네, 사실 네. 제일 밉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의 숫자는 아주 작고 영향력이 있는 게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만모한 싱이 98년 7년도인가 6년도인가 인도 수상 만모한 싱이 이야기하기를 인도 국가로서 제1의 위험 요소는 소위 낙선. 레드 코리도 여기 지금 이렇게 지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거기를 이제 레드 코리도라고 그게 조금 더 밑으로 가서 이제 텔랑가나 안드라프라데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예. 이제 깨랄라는 공산당이 여기 집권을 깨랄라. 거기는 예. 이제 혁명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깨랄라에서부터 좀 이렇게 동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이제 레드 코리도거든요. 주로 이제 저 지역을 레드 코리도라고 깨랄라 빼고 그러니까 이제 저 지역에 있는 무장 봉기 세력 이게 우리나라 국가의 가장 위험한 위협적인. 요소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우리가 분리독립하겠어요. 이게 아니고 말 그대로 농민 해방 투쟁을 하는 그 지역 존재들이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띠처럼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여러 활동들을 오랫동안 해왔군요.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가 여기에요. 포스코가 실패한 것이. 저기 가보면 자르칸드라고 이제 있거든요. 자르칸드가 있는데 제일로 못 산 동네 중에 하나인데 저기가 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북부가 못 산 게 아니고 네. 인도는 동부가 못 살아요. 보통 북부는 못 살고 남부는 좀 낫다 이렇게 그건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남부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서부가 잘 살아요. 서부가 잘 살고 네, 서부가 잘 살고 동부는- 동부가 못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인도를 아는 사람이지. 북부도 잘 사는 날 하리아나 이런 데는 잘 살고 시킴 잘 살잖아요. 시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번잡 이런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부가 못 사는 데인데 거기에 인도에서 최대의 그 철광석 광산이 있단 말이에요. 광산이 우리 고대사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큰 광산이 있는데 이걸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제 이 포스코가 그러면 이제 인도 내수 시장에 바로 옆에 자원도 있어. 네. 그러면 거철소만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 자아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게 쉽지 않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렵다. 네, 어렵다. 당신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러면은 밑달이네 무슨 뭐 따따네 이런 데가 왜 안 들어갔는데 저 어려운 동네다. 전 세계 NGO 다 끼어들어요. 특히 인도는 그 삼림 보호 예. 환경 운동 옛날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칩코 운동 같은 것은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그 나무 안고 나 안고 죽여라. 뭐,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부터 해서 저 SC, ST 그 운동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돈을 주고 힌두 사회로 집도 주고 다 직장도 주고 다 한다 해도 편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저 산속에서 살아야 돼요. 섞일 수가 없는 종족인데 여기를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못 산다요. 못하-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고 저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 협박하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역이 지금은 많이 그래도 안정화됐다. 안정화가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카시미르 다음으로 불안한 곳이 네. 여기가 불안한 쉽게는 안 끝날 쉽게는 거예요. 안 끝날 것 같다.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뭐 2009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폭력 뭐 예. 이제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반군들에 의한 사건들이 한 2,200건 정도였다가 2020년에는 340건 정도로 이제 대폭 줄어들었고 사망자도 이제 2009년 같은 경우는 이제 900명 정도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명맥은 아직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이제 왜 그러냐면 네. 궁극적으로 그 전에 오래 전에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소설을 쓴 그 개미라는 소설을 네네. 읽어보면 예. 개미를 아무리 잡아 죽여도 개미는 전부 다 선멸이 안 된다. 개미가 싫어하는 풀을 키우면 개미가 다른 데로 간다. 나는 이걸 엄청나게 나는 그 깊게 나는 이걸 난 좀 깨달았거든요. 그 베르베르 소설 재밌잖아요. 네, 재밌습니다. 대한민국 뭐 사실 다 베르베르 책임져 이 주죠. 소위 말해서 이 가난하고 못 산 사람들의 농민들하고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ST들 네. ST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사는 땅을 뺏어가려고 하는 자본가들하고 지주하고가 그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코너에 몰리면 지금 아무리 공세를 퍼부어서 무슨 뭐 2,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였다고 해도 그건 숫자일 뿐이지. 그건 나중에 가면 또 쌓이면 또 터질 수밖에 없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산야리라고 하는 이제 결국에 총 맞고 죽은 사람이 이제 대장 우리가 또 이현상 이 빨치산 사람이 대장처럼.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써놓은 그 기록을 제가 한번 보니까 마줌다르라고 하는 이제 자기하고 거의 이제 동지 최고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마줌다르 동지가 하자고 하는 것이 결국에 와서 보니까 틀렸더라. 그러니까 마줌다르 동지는 이제 마오와 철저한 마오 쪽에 있는가 봐요. 다 죽여야 된다. 원리주의였군요. 보면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싹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산야리 죽으면서 한 이야기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니었던 것 같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산당 그리고 보면 이제 물고기 물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다 죽여버렸으니 농민들이 우리 편을 들을 리가 없지 않냐. 그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잘못했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언제? 그 언제?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이제 산야리 만약에 그렇게 만약 가게 되면 또 더 이제 센 놈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또 그럼 언제 그렇게 하자고 언제? 너도 또 똑같이 의회 민주주의 하자 아니냐? 그러니까 영원한 쳇바퀴 같은데.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도 이 마오이스트 의제주의자들이 일부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이 문제는 뭐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것은 해결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잠시 눌러놓고 지금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또 도화선이 한번 붙으면 터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는 참 껄끄러운 그냥 귀찮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항상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집권 세력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줄어버리는 게 이제 더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모디 정부가 그 전에 정부와 달리 본격적으로 서둘러서 소탕 작전 비슷하게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주가 세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세나가 뭐냐 군대란 뜻이 산스크리트로. 네네. 라누비르 세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BJP와 가까운 이제 그 조직들인데 민병대 사병을 장려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눈 감아주고 지금 법적으로는 둘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 세력이 지금 최근에 보니까 사병 세력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그들과 소위 VHP, RSS, 바지랑달 이제 이런 쪽들이 다 합쳐서 들어가서 강제 개종하고 이제 잡아쳐 죽이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소탕 비슷한 겉으로 보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인도 자료를 보면 뭐 치안 현대화에 따른 결과다. 뭐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그 말이겠죠. 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치안의 현대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정식 경찰은 아닐 거고,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세나들이에요. 이제 이런 상태니까 지금 확 이게 지금 일단은 줄어드는 거 줄어들었는데. 아닐까. 그러니까 참 인도란 나라는 교수님 말씀 쭉 듣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 봤던 거 이면에 들춰보면 또 있고 또 들춰보면 또 다른 게 있고 그러면서도 또 그게 이렇게 하나로 또 이렇게 꿰져가지고 또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가고 진짜 재밌어요. 이걸 참 어렵고. 재밌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은 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참 비애가 느껴진다고 그래야 되나? 예. 물론 이제 인류 역사를 보면 뭐 수백 년 동안의 이제 역사들을 뭐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만 이 문제를 참 어떻게 이런 식으로밖에 정리가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새삼 느낀 거는 저도 그렇지만 자꾸 인도라는 동네를 이렇게 지도를 갖다 놓고 평면 지도를 갖다 놓고 이러쿵 저러쿵 색깔칠해서 보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입체로 보면 좀 정말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또 이해가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인도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좀 나눴습니다만은 도시화가 35밖에 안 된단 말이죠. 3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박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섬 떠다니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한국인 기업들이 들어가서요. 65% 넘 70%가 농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주가 있는 농촌이고 핍박받고 서름받고 한 사람들인데 다 연계가 돼가지고 도시랑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지무지하게 봉건적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봉건적이고 보수적이고 쉽게 말해서 도시 하나만 봐가지고는 인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객관적인 조건들만 쌓고 네, 데이터만 보면은 여기가 최적 입지, 돈 좀 쓰면 되겠어라고 들어가지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뭐 아무리 조건이 좋아해도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사실은 모든 문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이해가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또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게 또 방법이다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만. 참 우리 옛날 모습들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낙살이 뭔지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많이 걸린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래서 인도도 많이 좋아지고 안정화되는구나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까 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병 집단과 같은 비공식적인 또 무장 집단들이 어떻게 보면 또 폭력을 행사하면서 겉으로는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어려운 나름. 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씩 듣다 보면 실마리들이 하나씩 풀리고 조금씩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참 교수님과 더불어서 이 인도에 관한 여러 가지를 보면 참 큰 나라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쪼개서 보면 또 그래도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리주의자라고 표현될 만한 여러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타이밍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항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렇게 큰 터반을 쓰고 있고 뭔가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시크와 관련된 이야기도 한 번쯤은 또 교수님께 좀 청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인도 책을 보다 보면 인도 자료를 보다 보면 알듯 말듯한 낙살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좀 뭐 재밌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나눠서 잘라보면서 인도라는 큰 대륙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 ETF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지원 사업이 삼프로 TV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리로 이제 수익 기금이 네. 마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자립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셨군요. 네, 맞아요. 지금 영상 요 밑에 고정 댓글로 되어 있는데 링크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많이 이렇게 사주셔서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 구매는 영상 아래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